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뭘 모르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해볼게요. 오늘 개수 할 차례죠. 음수 첨간조합 다 했죠? 조합. 아니 조합 조합 안 했어? 네. 진짜야? 예, 조합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뭐 이게 딱 찌한대네. 아, 찌. 짱은 학교 생활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하니까 자기들 막 푸는데 다 틀렸어. 아 그래? 그래 내가 그래서 다른 데서 배워와가지고 그 방식으로 지금 하니까 다 안 맞다니까. 절대 다른 데서 안 배웠어 선생님한테서 배운 대로 내가 지금 했는데 제가 맞지? 우리가 그쵸? 제가 그 배운 거를 임의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것도 차이가 있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세심이 그 차이를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때려다 보고 계셨네. 어머나 원령이라는 표현을 잘생긴 민수씨 보조개 들어가래? 우리 아들도 한쪽에 보조개 들어가네. 그래요? 저번에 그랬다 만나다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이 원령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 원령이 뭡니까? 제가 설명을 기초반대 기초가 우리 했죠. 원령이 내가 태어난 사명 아니다 정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새하람은요 하늘에서 내려진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환경이죠. 환경. 저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현대학적으로. 우리 아 공부를 좀 하신 사람이니까. 제가 금방은 큰 테마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고. 내가 태어난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갑을 키워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되는 뭐 뿔을 해야 되는지 내가 목을 뭐 그러니까 갑과 신을 그러니까 갑과 실수 죄송합니다. 갑을이 신금을 만드는 그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활동의 영역, 태어난 어떤 사명 아닐까요? 본성. 좋아요. 100점 만점에 일단 한 55점. 50점, 4점 넘었다. 민수 씨. 아,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채워지다 보면 60점, 80점, 100점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 그거 지금 아예 한 거야. 민수 씨는. 저 그 이상의 답변을 모르겠는데. 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환경이죠. 거기에서 당년과 사령을 나누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직업적, 부모적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걸 사령이라고 하고 당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환경이라고 하죠. 그것들 다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원령인데 과연 원령은 그것만 가지고 있을까? 아니지. 당년과 사령과 불까지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맞잖아요. 네, 그러면 원령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나의 세상에. 쉽게 말하면 그건 당연하죠. 그걸 좀 근사한 학문적인 표현으로 쓰게 되면 내가 하늘로부터 보여받은 그런 환경들을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네.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잣대를 가지고 분석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원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까 제가 말했던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화학적으로 분석해보고 물리학적으로 분석해보고 하는 표현이 현대학적인 용어예요. 사람의 삶을 섹터적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기가 좋아서 제가 쓴 거예요. 맞지 않나요? 네. 생물학적이라는 태어난 본성의 인간의 육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물리학적이라는 그 속성이 어떤 행동적 양식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화학적이라고 하는 건 그것들이 다른 글자, 옆에 있는 다른 글자와 아니면 대원에서 오는 글자하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어떤 현상이 바뀌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좀 다르게 말하면 사회학적으로. 육신적인 사회학,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양학을 배우면서 학문을 잘게 섹터 시켜놨잖아요. 전문화 시켜놨고. 그걸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걸 따라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현대 우리가 지금 언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통용해서 쓰는 게 언어예요. 그 언어의 편리함이라는 건 아까 이런 우리가 사회학이라는 그 학문 하나를 배우는데 평생 박사를 땁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생물학 박사 하나 따는데 평생 투자하죠. 박사 따고는 땡 하나 안 하잖아. 뭐 겸할 수는 있겠지. 생물학 박사이자
공학 박사이자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그 박사 하나 따는데 보통 자기 생애 거의 대부분을 다 보내. 그 많은 아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그런 분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원령을 설명할 때 그런 분야를 끄집어 당겨 써야 되지. 생물학 아시겠죠? 생물학 분야가 어떤 건지 그걸 이 안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물리학, 사회학, 기타 또 뭐가 있어요? 예능학 우리가 잘 배워놨잖아요. 언어학, 인문학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분석하는 학문, 분석하는 영역이 바로 이 원령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제 말이 어렵나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나오죠. 왜? 끝을 안 봤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최고치의 끝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이 말을 써도 될란가? 쓰면 틀리지 않을란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이지. 저는 끝없이 자꾸 지금 확장해가고 있잖아요. 제 말 들으니까 어때요? 우습잖아요. 저렇게 말 쓰는 사람 없던데. 아니 지금 원령이 그렇게나 중요한지 매번 자꾸 일주로 가는데 원령에 그거를 자꾸 일주 가고 잘못 배운 게 그 중요성을 처음 잘못 저기 갖고 그리고 원령을 본 다음에 일간을 보면 그 원령과 나는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릴레이션십. 나는 파지티브한가? 긍정적인가? 네거티브한가? 아니면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가? 저게 뭐 진짜 변경이 무섭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요즘이네. 여러분은 현대학적인 언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빨리 와닿죠. 우리가 토끼라고 해서 토끼는 눈이 빨갛고 끼니로 나오는 물상들을 여러분들은 벌써 현대학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우라 내용물들을 인지하기 때문에 빨리 더 쉽게 전달을 받는다는 뜻이죠. 제가 더 강조하기에 쉽게끔 언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저 원령이 정말 우주고 나는 점이네요. 이 팔자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는 우주지. 이 8글자의 가장 핵심 글자는 원령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나의 우주입니다. 네, 저거네요. 나의 역할이죠. 기준이죠. 지구고 저기 원령이 지구고 저거고 대우는 저 세 개네요.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도 은하수나 태양계 같은 돌아가는 거죠. 그런 에너지가 돌아가니까 내가 바뀌는 거죠. 그거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럼 빨리 해석하는데 기준을 잡죠. 표현을 여러 가지로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깨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을 이래도 했다가 저래도 했다가 토끼를 옆으로 봤던 표현도 했다가 뒤로 본 표현도 이런 식의 물상들을 계속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그 높이의 산까지 왔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빠른 지름길로만 제가 같이 든다고 했지만 안 가본 길이 너무 많아. 호기심도 많아. 사람에 따라 선생님 이 길이 정말 선생님이 말했던 지름길 맞아요 라고 의문도가 이런 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원령이 갑자기 내가 태어나 내가 러시아에 태어났으면 축토면 뭐 축이면 아니면 진이면 뭐 화면 이거에 따라 또 뭔가가 물상이 달라질 것이고 또 시대에 따라서 이게 계층이 막 보이는데 시대에 따라서 저게 같은 저거라도 시대에 따라서 층층이 또 뭔가가 막 나오겠네요. 그게 이제 연구편이죠. 기초나 이 기초 이론을 다 장착하고 나면 아까 연구편에 박사를 딴 사람들이 공부를 그만하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재밌겠다. 그 박사 라인, 그 타이틀 박사, 생물학 박사는 생물학에 대한 기초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박사 라이센스를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연구도 가요. 맞아. 석사는. 그때부터 자기들 말로는 시작이라 그래요. 그 말 맞아요. 그냥 기초 용어만 다 한 거야. 이 메커니즘 어떻게 돌아갈 거고,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 과정은 어떨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건 그것을 연구도 하는 거야. 그때 연구할 때 지금 말했던 김선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거를 러시아에 태어난 사람의 원령이 똑같은 자라도 러시아에 태어난 사람의 자가 다르고 대한민국의 자가 다르겠네요 하면 빙고 맞아요. 뭐가 달라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나의 그 커뮤니티 그거예요. 그걸 연구해서 논문화시키면 그게 국제 포럼 세미나입니다. 이제는 감을 잡아보면 그 한 분의 일단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초 이론을 다 섭렵했다 정도 싶으면 그때부터 박사거든. 자칭 자기가 박사가 돼도 되고요. 내 잘못하면 이거 박사 하겠네. 좋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선생한테서 배울수록 그 박사의 길이 빠르겠죠.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세계관을 심어주니까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비전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어느 분야로 공부를 하고 연구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그 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내 세계만 터득하면 끝나네. 바로 그거죠.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공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함이라는 게 과연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실로 깊게 하지 않았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연구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동물 거예요. 목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든 이제 그런 표현에서 내가 오늘 원령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그래서 인터넷에 가보면 원령이라는 표현 안 쓰고 항상 월지라 그래요. 그 차이가 뭘까? 월지와 원령은. 물질은 고정을 시켜달라고. 그렇지. 월령은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게 원령은 에너지 기운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것이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용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아우라를 넣어준 거고 영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지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사물화를 시켜놨다 보니까 해석에 한계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니까 영어를 달리 쓰는 거. 그런 뜻이죠. 그 정도 이해하셨으면 됐어. 이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목적이었어. 그래서 청간 10개와 12개를 하고 이 청간 10개와 12개가 어떻게 생성된 과정들이라든가 그 과정 속에서 한난조습의 과정들을 익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죠. 이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대가가 된 그 시점에도 또 합니다. 스스로가 더 깊게 더 아우라를 넓혀서. 그러니까 이 공부가 처음이다 끝이고 처음이다 끝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게 이제 육신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사회생활, 직업생활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기준이나 근원은 이 청간 10개와 지지 12개의 조합에 의한 그 속성과 의미를 잘 알았을 때 그것들이 육신적 해석이 정말 좋아지기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에 대한 근원적인 속성을 모르고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데기만 한다고 육신만 들이대거든요. 제 역시도 처음에 그랬어요. 한 3년, 5년 정도 그렇게 했어요. 육신에 남자들이 먼저 뽐내고 싶었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행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스킵하고 넘어갔죠. 결국은 한 8년 정도 되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더 이상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공부했어요. 8년을 한 것이 헛된 건 아니지만 시간 낭비, 이게 시행착오를 겪는 건데 그게 로스가 좀 많았죠. 그죠? 그런 개념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글자 하나 가르쳐 주면서도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 근원, 그죠? 개념 이런 걸 왜 자꾸 주입을 시키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국내에서 새로운 글자에 대한 의미를 확장할 때 그 개념이 약하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히스토리의 개념이 약하면 내 자신에 대한 무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내 자신에 대한 무지를 알기가 어려우면 내 자신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요. 내 자신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욕심을 부리더라도 그거는 과욕이 돼요. 자기 관리도 되지 않은 애가 욕심을 부린 것과 같은 꼴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대부분입니다.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 보면 이렇게 말로 하면 다 이해 알아듣는데 막상 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네. 우리가 단지 그래도 그 개념을 알기 때문에 알고만 있어도 아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구나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현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그래요. 난 언제 돈 벌까? 언제 성공할까 그래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 관리가 안 돼 있는데 성공해? 안 해. 운은 좋게 오지. 근데 자기가 얼마만큼 관리했는지에 따라서 그 운에서 보상을 주는데 거꾸로 한 사람은 어떻게 돼? 보상이 거꾸로 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운은 그런 의미인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어. 그냥 나는 공짜로 운을 주나 싶어서 그 운을 물으러 온 참새들이 많아. 그렇지. 또 깨달았구나.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새로 온다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는 줄 알고 택도 없는 소리 안 줘요. 운이라는 건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알면서부터 이제 운, 복을 쌓는 연습을 하더라고,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그때부터 이제, 지금부터라도 쌓아야지. 그러면서 복덕을 쌓으면서 그 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구하러 올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 명 살리면 엄청난 복덕을 받아요. 그게 한 명이지만 한 인생을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새 1000마리를 구하지 말고 진정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라. 참새 1000마리는 1000마리 구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왜? 지 분수를 모르고 지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흘려버려요. 그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가치 이야기해줘도 서기의 경읽기야. 왜? 저거 부모 이야기도 안 듣거든. 그런 사람. 그 참새가 정확하진 않을 건데 사주에도 나오죠. 예. 그러면 그 힌트가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육친으로서 정인일 수도 있는데 갑이라든지 그러니까 갑을 신 요게 없고 뭐 병화 조건만 있는 게 그건지 아니면 아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를 정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대가 정도 와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참새 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 그럼 사주도 한번 보자. 참새 같은가. 근데 사주는 참새 같은데 참새같이 행동하는 지역이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래. 근데 참새같지 않은 사주가 참새같이 행동하면 얘는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참새 같은 애가 참새같지 않은 행동을 하거든. 와, 너는 깨달았구나. 아, 스승이 누구냐? 그 삶의 멘토가 누구냐라고 우리는 물을 줄 알지. 그럼 그 사람은 말을 한다니까. 와, 제가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인생이 팔자가 더럽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을 한다니까. 그 안에 진국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 답이 없어요. 참새같이 생긴 사주도 참새같이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껍데기로는 볼 수가 없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심상하잖아. 사주를 뛰어넘는 게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죠. 세속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살고 이게 아니죠. 별개. 명리에서 별개입니다. 그게 아니죠. 예, 별개입니다. 별개.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건 중요하잖아요. 네가 과연 네 분대로 살아가고 뭔가를 깨달았냐. 그게 이제 원령에서 원하는 깨닫고 물질을 소유했느냐, 깨닫지 않고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그 행복 수치가 완전히 달라요. 정신세계가 완전 달라요. 취함이 취할수록 힘들더라고. 정신세계가 버리면 버릴수록 넓어지더라고. 그래서 선진국이 후진국을 보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했냐, 아프리카 가가지고 걔들 보고 말해,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니 인간의 도리로 대해주지 않겠다. 그러고는 발가벗겨 놓고 채찍질을 하고 개나 짐승으로 다루잖아요. 그걸 노예라고 했지. 물론 그 안에는 의도가 들어갔지, 상업적 의도가 들어갔겠지. 네, 그건 뭐 그걸 우리가 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표현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애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지만 껍데기는. 그럴 때는 짐승으로 다루는 방식이 옛날 제국주의 시대였어요. 식민지 시대. 뭐 어차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명리의 깨달음이 지금 내가 말했던 이 분야 이상을 넘어가죠.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공부를 하다 터득하면 그냥 보면 보이는데 뭐. 그 사물의 경물 치시라 그러나 원리가 보이는데 뭐. 저래가 저래 됐겠구나. 아, 그렇구나. 아, 참 대단하다. 감탄스럽다.